제가 실은 이번 주에 갑자기 바뀐 거여서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오긴 했는데 제가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준비한 만큼 발표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강화학습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탐색을 하긴 했지만 그 목적이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한 거였고, 그래서 그 최적의 해 하나만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실제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항상 최적의 일을 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이게 완전히 최적인 경우는 아니어도 서브옵티멀한 행동이더라도 어쨌든 목적지로 간다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완전 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을 이번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다룬 내용들을 이제 질문들을 요약을 한 건데요.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최적의 해를 아까 말했듯이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꽤나 괜찮은 방법이라면 그대로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하는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루는 방법으로서 확률적 probabilistic interference라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변형을 하는데요. 여태까지는 맥시멈으로 실제로 넣었던 것들을 소프트맥스라는 방식으로 조금 완화를 해서 바꾼 버전의 알고리즘들을 또 다루고요. 그리고 이 강의에서 다루진 않지만 여기서 배운 알고리즘들이 이제 인버스 레인포스 러닝에 쓰일 수 있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행동들을 모델링을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리워드 펑션을 가지고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도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 이 슬라이드를 하면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결국은 원숭이한테 실험을 시킬 때 첫 왼쪽 아래에 있는 원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원까지 도달하게 할 때 리워드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항상 직선거리로 이동을 시키지 않고 뭐 구불구불하게 이동을 한다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한다던가 되게 다양하게 이동을 하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조금은 매번 달라지더라도 결국 꽤나 괜찮은 행동이기 때문에 원숭이는 그런 동작을 꽤나 자주 할 거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여태까지 다뤘던 거는 최고의 하나의 옵티멀한 트레이젝토리를 얻는 거였지만 그런 액션을 얻는 거였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행동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확률적인 것을 가미해서 확률적으로 꽤나 괜찮은 행동들을 나열할 수 있게 그런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스테이시랑 액션을 위주로 조절을 했다면 이제 O라는 변수를 하나 새로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O가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O가 가지는 값은 1 아니면 0이 되는데 1이 된다면 이제 옵티멀에 가까운 상태인 거고 0이 된다면 이건 옵티멀이 아닌 상태인 거고 그래서 1과 0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옵티멀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시랑 액션이 주어졌을 때 ST랑 AT가 주어졌을 때 OT가 1일 확률을 리워드의 익스포넨셜로 정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워드가 높다면 그러면 5라는 그 변수의 값이 1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리워드가 낮다면 5라는 값이 0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OT가 1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 트래젝토리가 좀 최적의 해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언급을 하신 게 리워드가 음수이면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리워드가 뭐 무한히 뻗어나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바운티드 된 상황이라면, 이제 기존 리워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빼서 음수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옵티멀한, 꽤나 옵티멀한 것을 계속 쭉 이어나갔을 때, 그걸로 컨디션을 했을 때, 현재 트래젝토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OT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그거를 반대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트래젝토리가 나올 그런 일반적인 확률에다가 뒤에 리워드 익스포넨셜들을 다 곱한 그런 값에 비례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P 타워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그냥 타워가 실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경로면 1이라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0이라 생각하면 될 거라고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옵티멀한 거에 가까운, 그러니까 5라는 변수의 값이 1부터 t까지 다 1을 가지는 상황일 때, 지금 트래젝토리가 나올 확률은 결국 리워드의 합의 익스포넨셜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리워드가 높으면 높은 트래젝토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O 자체도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확률적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항상 옵티멀한 거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서브 옵티멀한 것도 꽤나 괜찮은 리워드가 나오는 거라면 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O라는 변수를 도입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액션을 선택해야 할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걸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개념을 도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타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스테이트과 액션이 주어졌을 때 그 이후에 OT가 다 1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OT가 1이라는 거는, OT가 1인 상황은 대부분 옵티멀에 가까운 상황인 거니까 지금 ST랑 AT인 상황에 있을 때 그 이후의 상황들이 옵티멀에 가까운 그런 옵티멀인 그런 트래젝토리 따라갈 확률이 얼마일지, 그걸 바탕으로 현재의 스테이크와 액션을 평가하는 그런 베타라는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긴 하는데 베타 t, st, at뿐만 아니라 베타 t, st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현재 스테이트에 있을 때 그 이후에 옵티멀한 트래젝토리 따라갈 확률을 마찬가지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베타에 대한 정의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타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 베타를 이용해서 지금 스테이트이 주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꽤나 옵티멀한 상황을 따라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액션을 고르는 게 좋을지, 그런 액션을 고르기 위한 폴리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폴리시 자체는 베타 t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이 확률 자체가 이제 지금 스테이트의 베타 값을 분모로 두고, 그리고 그 스테이트과 액션의 페어를 분자로 주는 그런 분수 형태로, 그 분수 형태의 값에 비례한다는 것을 뒤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타를 통해서 현재 스테이크와 액션을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폴리시를 구하는 것까지가 이번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의 알파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 강의에서 다루긴 하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쓰는 거는 다음 강의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t는 여태까지 처음부터 t-1이라는 시간까지 꽤나 옵티멀한 걸 쭉 따라왔을 때 ST라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될 확률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된 발상과 변수를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조금 많이 횡설수설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이 좀 빨랐나요?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우리가 베타, 그리고 폴리시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 그리고 알파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를 이 다음 챕터에서 구하게 됩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베타를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베타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현재 스테이트과 액션이 주어졌을 때 그 이후의 과정이 그 이후의 과정이 OT가 다 1이 되도록, 그래서 옵티멀에 가까운 트레젝토리를 따라가도록 흘러가게 될 확률을 이제 베타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텐데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ST 플러스 1을 이제 안에 넣어줘서 전체를 적분하는 형태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P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쪼개게 될 텐데요. 지금 PO 이 식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쪼개면 제가 잘못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을 쪼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게 될 수가 있어요. 안에 P 부분만 쪼개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이 식을 봤을 때 이 식을 봤을 때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이 첫 번째 항목은 이제 OT 플러스 1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트레젝토리를 일로 갈 확률을 구하는데 그거의 컨디션을 ST 플러스 1이랑 OT랑 ST랑 AT랑 다 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ST 플러스 1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대한 정보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울 수가 있게 돼서 이제 앞부분의 곱에 해당하는 저 ST 플러스 1의 컨디셔닝 한 것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의 확률을 이제 ST 플러스 1과 ST와 AT를 바탕으로 컨디셔닝해서 확률을 구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타임 T일 때 최적의 확률을 그러니까 최적의 트레젝토리일 가능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ST 플러스 1은 이제 OT를 구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울 수가 있고 그래서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곱해진 거는 그대로 나와서 녹색 부분이 돼서 이제 위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밑에 세 개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쪼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게 만약에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게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녹색 밑줄 친 부분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니까 값을 알고 있고 그리고 빨간색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정의한 거잖아요. 리워드를 바탕으로 STAT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OT가 1일 확률을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 자체를 리워드의 익스포넨셜로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결국 앞에 있는 이제 ST 플러스 1이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T 플러스 1인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O라는 변수의 값이 다 1이 될 수 있게 꽤나 옵티멀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할 확률을 이제 구하면 이제 그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아는 상황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떼내서 따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것도 계산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과 같이 쪼갤 수가 있고 그리고 쪼개게 되면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정의한 베타 t랑 똑같은 건데 시점만 t에서 t 플러스 1으로 바뀐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빨간색으로
지워진 부분이 저도 왜 그런지는 잘 이해를 하진 않았는데 이게 폴리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옵티멀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액션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이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리워드를 적절히 변경을 해서 처리할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리워드를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을 할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의 대상이 되는 ST 플러스 1으로 컨디션했을 때 5의, 그러니까 T 플러스 1부터 T까지 5가 다 1일 확률을 이제 베타 TST라고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대입을 해서 베타 TSTAT라는 식과 베타 TST라는 식을 오른쪽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기 적혀 있는 내용에 정의한 거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나오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타를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계산한 식이고 여기서 만약에 로그 베타 tst를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랑 비슷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베타 tst, at의 로그를 취한 거를 이제 Q 값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제 예전에 배웠던 밸류 이터레이션이랑 비슷한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정의를 한 다음에 위에 식에 대입을 하면 이제 아래 VTST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ST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ST라고 해도 이제 QT가 액션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값을 가지게 될 텐데 만약에 특정 하나의 액션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Q 값을 가지게 된다면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뭐 여기선 적분으로 돼 있지만 뭐 합을 취하는 과정에서 익스포넨셜을 해서 합을 취한다면 이제 QT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그 값이 나머지 값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압도하게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다시 로그를 취해주면 이제 아까 그 압도했던 확실히 큰 그 Q 값이 사실상 이 전체 시계 값을 거의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Q 값이 제일 큰 게 VTST를 결정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은 완화한 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내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소프트맥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기존 맥시,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에서 그냥 맥시멈으로 준 거를 하드맥스라 칭하고, 이거를 소프트맥스라고 칭해서 이게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것에 조금 주된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맥시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뭐 적분을 하고 거기에 로그를 취해서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맥시멈을 이제 소프트맥스로 완화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QT도 지금 첫 번째 있는 베타 T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오른쪽 식이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워드는 그대로 있고 이제 VTST 플러스 1에 해당했던 부분이 그거를 이제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평균을 구하고 로그를 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뒤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좋지 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수정을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요약이고요. 베타 T랑 베타 T, STAT랑 베타 T, ST를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면서 계산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VT랑 QT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앞서 다뤘던 밸류 펑션이나 그런 거에 비슷한 사례로 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사실상 ST 플러스 1이 주어졌을 때 AT 플러스 1을 결정하는 그 확률을 뭐 유니폼하다고 쳐서 무시할 수 있다고도 하셨고 리워드에 껴넣어서 무시할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 아무튼 무시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때로는 특정 행동만 많이 하는 사람이나 동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뒤에 그냥 P가 하나 더 생기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 뒤에 부분에 앞에서는 이제 exponential q만 이제 적분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exponential q 플러스 로그 p가 추가가 돼서 뒤에 로그 p가 추가된 형태로 얻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추가가 된 거고 q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간 q 플러스 로그 p 전체를 그냥 새로운 q 틸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결국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q 틸다를 이제 기존 q 펑션은 기존 q에서는 r st at 플러스 로그 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여기 로그 p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더해줘서 q 틸다를 정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V 역시 앞선 적분의 형태랑 똑같은 형태의 적분식을 얻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리워드에 로그 P가 더해진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저 빨간색 지원 부분을 무시를 하고 그냥 계산을 하나 아니면 빨간 부분을 고려를 하되 이제 기존 리워드에 그 액션을 취할 확률의 로그 값을 더하는 것 전체를 그냥 리워드라고 처리를 하나 결국 알고리즘은 똑같아져서 그래서 결국 그 그래서 결국은 저 부분을 무시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뒤에 이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이 정도로 넘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폴리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옵티멀한 거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ST가 주어졌을 때 AT를 구하는 그런 AT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그런 폴리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ST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앞선 1부터 t-1까지의 O라는 값은 지금 액션을 구하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O의 값을 1부터 t까지로 컨디션을 하긴 했지만 그거를 스몰 t부터 라지 t까지 컨디션한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써서 아래와 같이 바꿀 수가 있고 이제 분모 분자 결국은 다 있을 텐데 분모 분자에 둘 다 베이즈 룰을 적용을 해서 O, O에다가 컨디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T 액션이랑 스테이트에 대해서 컨디션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바꿔주고 분모도 마찬가지로 베이즈 룰을 적용해서 바꿔주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올 텐데 이제 여기서는 스몰 t부터 라지 t까지 다 1이 될 확률은 분모 분자에 공통으로 있으니까 지울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OT가 들어가는 부분이랑 안 들어가는 부분을 쪼개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선 앞부분에서 분모에 있는 것과 분자에 있는 것은 모두 아까 전에 정의한 베타 t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스테이시 주어졌을 때 그 액션을 구할 확률을 이제 나타낸 것이어서 그걸로 대체를 했는데 앞서서 말했다시피 리워드만 잘 바꿔주게 된다면 이제 뭐 유니폼하다고 가정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니폼하다고 가정을 해서 상수 취급을 해서 이제 무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스테이시 주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옵티멀한 거에 가까운 5가 1이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액션 AT를 구할 확률은 결국은 베타 T ST 콤마 AT 분의 베타 T ST 분의 베타 T ST 콤마 AT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얻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폴리시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아까 구한 파일을 앞서 정의한 Q랑 V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나타내 본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파일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나타낸다면 이제 qt-vt의 익스포넨셜을 취한 걸로 이제 바꿔서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같은 값을 가지니까요. 그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어드밴티지의 익스포넨셜의 꼴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이 주어졌을 때 액션을 고를 확률을 구하고 그런 폴리시를 구하는 거는 결국 어드밴티지 익스포넨셜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셔서 이제 어드밴티지가 높아지면 이제 그런 액션을 더 많이 고르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죄송합니다. 그냥 그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드밴티지가 커지면 그런 행동을 많이 취하게 되니까 맥시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맥시멈에 가까운 경향선을 가져가는 소프트맥스에 해당하는 그런 폴리시를 가지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대로 두지 않고 알파라는 템퍼레처를 적용을 해서 조금 수정을 하게 된다면, 알파가 1로 갈 때는 아까 구한 소프트맥스에 해당하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고, 알파가 0으로 가면 진짜 맥시멈이 돼버리는 그런 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베타를 정리하고 폴리시를 구할 수 있고 알파를 조정해 가면 이제 최적의 행동만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꽤나 괜찮은 행동들 사이에서 여러 개를 확률적으로 뽑을 것인지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알파를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적분의 형태로 바꿔서 바꾸고 그리고 probability를 여러 단계로 쪼갠 다음에 실제 영향을 안 주는 대상들을 지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지워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밑줄 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트랜지션 probability니까 아는 거여서 결국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두 개의 모르는 대상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내려와서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앞에서는 이제 베이지 룰을 적용해서 OT-1과 IT-1의 위치를 바꾸고, 뒤에서는 또 베이지 룰을 적용해서 O랑 S의 위치를 바꾸고, 그런 식으로 베이지 룰을 각각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베이지 룰을 적용한 결과물의 분모랑 두 번째 베이지 룰을 적용한 거의 분자의 일부를 지울 수 있고, 또 알파 T-1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 이제 제일 마지막 줄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제 네,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저기서 빨간색으로 또 하나 지운 이유가 ST에 의존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과거의 값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무시를 하고 비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알파에 대한 계산식도 얻어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응용은 다음 시간에 reinforcement learning을 할 때 다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이야기가
베타를 구하는 과정은 결과물에서,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에서부터 이제 오는 과정이고, 알파를 계산하는 과정은 지금 내가 있는 시작점으로부터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브 옵티멀한 그런 사람이 취할 만한 액션들은 지금 상태에서부터 또 나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최종 목적지로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액션들을 우리가 취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헤이비어가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비헤이비어를 나타내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조금 시작점에 가까운 부분이랑 최종 목적지에 가까운 부분은 꽤나 정확하게 비슷하게 가겠지만 그 중간 부분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니얼 옵티멀한 걸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 목적지로 가려는 방향으로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어느 정도 그런 직관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최종 목적지로 가긴 하는데 그 중간 과정은 이제 조금은 벗어날 수도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이제 확률적으로 니얼 옵티멀한 것들을 선택하는, 좀 다양하게 선택하는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약한 슬라이드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는 막 지운 부분들이 녹색 밑줄을 지울 때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안다고 해서 지웠고, 또 앞에서도 베타를 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웠었는데, 이제 너무 상황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연속적인 스테이트를 가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완전히 안다고 가정할 수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서 샘플링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나가야 하는 거니까 앞선 아이디어를 조금은 변형해야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다음 내용인데요. 우선 왼쪽 이 포문에 해당하는 거는 밸류이트레이션이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서 우리가 달라진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계속 언급했지만 그냥 맥시멈을 취하진 않고 소프트 맥스를 취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양한 걸 해보면서 이제 최적의 해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큐를 구할 때 뒤에 있는 이제 로그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율을 로또로 드시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또를 샀는데 0.00 거의 0.001%의 가능성으로 100만 달러를 얻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예상되는 리워드 자체는 이제 0. 죄송합니다. 0. 0.1%의 확률로 100만 달러를 얻고 그리고 나머지는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익스펙테이션을 가정을 한다면 0.999 곱하기 0 더하기 0.001 곱하기 10의 6제곱이기 때문에 그 값 자체는 되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평균을 하고 거기에 로그를 취하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 자체는 되게 희귀한 확률이었어서 그냥 익스펙테이션을 취했을 때는 그렇게 높게 안 보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한계 효용 그래프 같은 건 앞에서 네, 죄송합니다. 채팅을 지금 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채팅 계속 켜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익스포넨셜을 먼저 취해서 그,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로그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그냥 평균을 취했을 때는 되게 높은 확률의
되게 낮은 확률에 높은 리워드를 얻는 것이 조금 어느 정도는 억제가 됐다면 여기서는 그게 잘 억제가 되지 못하고 되게 운 좋은 상황이 극대화돼서 그게 뒷부분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하나 하셨던 게 제가 그 비유가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완전히 이해를 하진 못했는데요. 또 언급을 하셨던 게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게 뒤에 O가 다 1이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부터 T까지가 다 1이라는 걸 가정을 하는데 로또에 적용을 해보면 이미 로또에 당첨된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이 됐고 그래서 100만 달러를 얻었다면 그러면은 너는 무슨 행동을 했을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로또를 샀을 거다라고 답을 할 거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옵티멀한 폴리시, 실제 꽤나 괜찮은 폴리시를 얻어내는 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를 하진 못해서 일단은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혹시 이 부분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강의나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예시 자체는 극단적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이게 이 상황이 문제라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안 계시다면 일단 진행을 하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게 최적의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스테이시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고를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이제 로또가 되는 좀 극단적인 상황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면서 다음 스테이지 예측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하셨고 그래서 최적의 선택들을 5가 1이 되는 선택들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해도 그때그때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이제 5를 전혀 가정하지 않은 5가 1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은 지금 스테이트와 액션에 의해서만 다음 스테이트 결정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앞선 릴레이셔널 인퍼런스랑 비슷하게 가는데 그래서 1부터 라지 t까지의 모든 선택지가 다 1이라는 그러니까 꽤나 옵티멀한 것들을 다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ST랑 AT의 그 트레젝토리가 어떻게 될지를 얻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Q로 근사해서 얻어내긴 할 텐데 여기서 다이나믹스는 1부터 t까지의 5의 값이 1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 그냥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리지널 다이나믹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Q를 P에 근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솔직히 거의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일단은 필기한 내용이라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트레젝토리를 G로 대체를 하고 이제 5의 값의 트레젝토리를 X로 대체를 해서 이제 PX 기ven G를 제대로 최적화할 수 있는 QG를 찾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배운 Variational Inference를 많이 이용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Q를 정의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정의인 것 같고, 이렇게 정의한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음 슬라이드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함으로써 되게 깔끔하게 몇 개의 항이 날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만 딱 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정의더라도
이런 식으로 Q지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거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P가 우리가 진짜로 알아내고자 하는 실제로 추론하고자 하는 그래피컬 모델이고 Q는 그거의 근사한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엘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얻어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하셨던 게 이등병의 월급을 올리면 병장의 월급이 올라가겠지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를 올리면 이제 로그 PX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렛 다음에 나온 부분은 그냥 아까 나온 정의를 그대로 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등식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을 대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엘보에 로그 P를 대입을 해서 앞에 세 개의 항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로그 QG에 아까 정의한 값을 대입을 해서 뒤에 세 개의 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Q를 정의한 게 조금은 이상할 거라고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여기서 이 슬라이드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앞에 로그 P라든지 뭐 로그 P를 다 더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뒤에 두 부분만 남게 돼서 그거를 밑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로그 P가 리워드로 바뀐 건 아마 그냥 OT가 1일 확률을 정의한 것 자체를 그냥 그대로 쓴 것 같고요. 왜냐하면 STAT가 주어졌을 때 OT가 1일 확률을 우리가 리워드 익스포넨셜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넣어서 밑에 리워드가 나온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와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얻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 앞에 해당하는 것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뒤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액션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워드를 높게 하는 방향성을 추구를 하되 액션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서 최대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다 추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뭐였냐면 우선 제일 윗줄은 앞선 슬라이드의 결과를 그대로 요약을 한 거고 이제 베이스 케이스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시점에 것부터 먼저 풀어나가자고 하셔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그대로 우선 결과물을 대입을 했고 엔트로피를 이제 정의에 맞게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을 해주신 게 우리가 제일 안쪽에 있는 평균이 평균을 이제 구할 때 액션이 Q를 따르도록 해서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로그 Q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형태가 Q라는 분포를 따르는 어떤 값이 있고 거기에 그 확률 분포의 로그 값을 구한 거를 빼주게 된다면 이거에 해당하는 이거에 해당하는 최적의 값이 결국은 안에 있는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이 리워드 값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값 전체를 미분을 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계산을 하면은 익스포넨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실제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해는 리워드 익스포넨셜에 비례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정교화를 해서 아래의 식이 나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식은 우리가 구한 식을 그대로 대입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계산하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 시점에서 계산을 했다면 여기선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쭉 보여주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QT랑 VT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을 해서 얻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여태까지 배운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 아니라 소프트맥스 버전으로 완화한 거를 이제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첫 번째가 큐러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큐러닝은 위의 식과 같은 거였는데 여기서는 V를 구할 때 맥시멈으로 구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맥스로 완화를 했고 그 완화하는 과정이 아까 전에 구한 익스포넨셜을 구하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을 구한 거에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고 거기에 로그를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맥시멈에 가까우면 조금 압도하긴 하지만 완전히 맥시멈은 아닌 그런 방식의 소프트맥스로 완화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밑에와 같은 소프트맥스 버전의 큐러닝 알고리즘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셨고요. 네, 뒤에서도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이제 너무 일찍 폴리, 너무 일찍 특정 결과물이 정해지면 성능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다양성을 제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특정 폴리시로 결정이 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능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게 예상이 되는 문제점이 없어질 수 있게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든지 큐 러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프트백스 버전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막 뭐 지우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프트 옵티머를 사용을 한다면 이제 단순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행동이랑 비슷하게 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엔트로피를 이제 넣어줌으로써 엔트로피 콜랩스를 막아주고 또 되게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넘어갔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여기도 그냥 예시 몇 개만 보여주고 넘어간 거여서 도,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여기서 DDPG 같은 알고리즘을 하면은 어쨌든 최적의 해를 향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안 가려고 하고 대신에 그거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조금 다시 학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결과물로 가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프트 큐 러닝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처음부터 엔트로피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양한 경로로 가게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감으로써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는 좀 덜 가게 하고 좋은 경로로는 그대로 여전히 가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최적의 해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게 거미였나?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최대한 멀리 퍼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태스크라고 하셨는데
DDP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뭉쳐서 나가는 애니메이션이었고, 소프트 큐 러닝은 완전 쫙 퍼져나가면서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소프트 큐 러닝이 다양한 방식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걸 나오는 걸 태스크로 했을 때 그 해에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리고 액터 크레딧도 소프트 버전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뒤에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이 확률이 낮은 액션에 조금 더 큰 보너스를 줌으로써 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그런 액터크리틱의 소프트 버전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몇 가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시고, 실험 사례를 보여주시고 강의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재민이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보너스를 주는 게 UCB랑 다른 게 뭐냐라고 물어봤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언급을 하는 게 UCB는 어쨌든 잘 나오지 않은 액션에 대해서 보너스를 주는 건 맞지만 그걸 주는 이유가 결국은 최적의 트래젝터리 하나, 그러니까 옵티멀한 트래젝터리를 얻기 위한 거였다면 여기서 하려는 것들은 옵티멀한 하나의 트래젝터리를 찾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꽤나 괜찮은 여러 개의 행동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확률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UCB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셨고, 다르다고 이제 모델이 답을 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많이 이해는 못했는, 수직 부분에 많이 이해는 못했는데, 혹시 코멘트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따로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